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오마이 TV도 현장을 지켰지만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네. 사무실, 뭐 자택, 강원도 사무실 압수수색했다 그러고 이철규 의원도 마찬가지죠. 네.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여기서 항의를 했다 그래요. 야당 탄압, 뭐 이런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특검에 증거 없는 야당 의원 압수수색 제한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과거 당대표 시절에 나도 압수수색을 많이 받았다. 이게 받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야당의 주장,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의원님. 예, 편하게. 글쎄요, 뭐 야당으로서야 저런 주장을 하고 싶겠죠. 하고 싶을 텐데 지금 권성동, 이철규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칙과 또는 심지어는 법과 상관없이 당을 좌지우지했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폭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되돌아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신을 되돌아봐라. 보면 그동안 검찰이 거의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를 상대로는 거의 기우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조사 기간을 거의 2년을 훌쩍 넘기고 뭐 거의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본인들도 스스로 이런 걸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뒤에 가서는 좀 부끄러워하기를 바란다. 네, 이런 말씀하고 싶네요. 불과 뭐 1년 전. 네. 그러니까 뭐 몇 개월 전은 굳이 저는 우리 대통령님이나 우리 대표하고 비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네. 심지어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았다. 그거 보시면 되죠, 뭐. 그래요. 권성동 의원은 지금 보니까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네. 압수수색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통일교. 그러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그 통일교 행사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펜스 부통령 만나는 이 문제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통일교 300만 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네. 강하게 어필했던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중심의 친윤, 찐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인사 문제든 아니면은 선거 관련해서든 있었다라는 걸 특검이 보고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 이건 안 맞는 것 저는 같아요. 일단은 뭐 어떤 형사 사건 네. 수사 받아서 그 결과는 이제 나올 텐데 이게 뭐 형사 사건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종교를 동원해서 당을 장악하려고 한다거나 네. 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그것도 당의 중진이 이거는 사실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더 화를 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열심히 투표해봤자 통일교 몇만 표, 신천지 몇만 표가 다 좌지우지 하더라. 통일교 당이고 신천지 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10년, 20년 당에 당비 내고 애쓰셨던 당원들 입장에서 화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네. 이거는 당원들 가만히 있으면 이거를 안 지금 되는 뭐 일이네. 민주당을 탓하거나 예. 또는 특검을 탓할 게 아니라 한번 돌아보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건 쳐내야 돼요, 당 입장에서. 송원석도 이런 식으로 방어해주면 안 되고요. 네. 진짜 그랬어? 10,000명? 통일교? 10만 그 명 얘기를 했어? 신천지? 진짜 그래? 네. 조사해서 진짜 그렇다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확인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어려운 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아니겠죠. 집단적으로 입당한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 보면 되는 거고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권성동이라든지 또는 그렇죠. 신천지와 관련돼 있던 땡땡땡 예, 의원들이 예,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그러냐? 이거 당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이건 정리를 해주고 아니면 좀 지금이라도 어떤 당원에 관련된 투표권 이런 것도 규정을 바꾼다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영향력을 차단해줘야 되는데 전당대회 앞두고도 전혀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네. 간다. 우린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냥 간다. 어. 그럼 당원들은 어떤 자괴감이 들겠어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면 통일교 픽, 신천지 픽이 우리 당대표가 된다. 그러니까요.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황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 화를 낼 게 아니라 당 입장에서 진짜 그런지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게 뭐 상식적인데. 네. 네. 그리고 그렇지 보면 않고. 그 특검에서 락천 선생이라고 해서 그 하나를 또 밝혀낸 게 있는데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연결고리가 되었던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락천 선생이라는 사람이 최은순 씨의 동업자였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오늘 네. 오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이 무속 집안 막 네, 무속 사이비 집안 모르겠지만 진짜. 이름이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2019년이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때부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통일교 측하고 꾸준하게 소통을 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메모들을 특검이 발견했다라는 보도도 올라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주변에 윤석열, 윤건희 주변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렇게 네. 보면은 뭐 청공, 그다음에 법사, 집사, 뭐 락천 선생, 뭐 이게 진짜 뭐 아직까지는 정광훈 구체적이나 뭐 혐의점 이런 건 뭐. 없지만, 정광훈.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스탄도 왔다가 아니 이게 진짜 물론 통일교를 믿고 있는 분들도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실 수 있어요. 네, 그걸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정광훈이나 뭐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내 오도면 내 오도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몇만 그렇죠. 몇만 그 얘기 계속 표가. 있었죠. 그럼 통일교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도 그렇고 뭐 정광훈 부류도 그렇고 그러면 네. 국민의힘이란 당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특정 한두 명이 오도를 내리면 몇만 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당대표 이 사람 네. 원내대표 뭐 어. 아니면 뭐 공천 누구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아직도 혹시 그 윤석열 측에서 내리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도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잖아요. 만약에 통일교나 뭐 신천지 이런 것들과 아직도 국민의힘이 연관이 돼 있다면.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예, 국민의힘이 뭐 전당대회 다음 달 한다고 하는데 또 이제 찐윤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 보이고 지금 보면 김문수 전 후보가 어제 출마 선언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전환길 입당 하자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전환길이 또 본인이 픽하는 사람이 뭐 당 대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지 근데 않았습니까? 전환길 뒤에는 또 있잖아요. 네. 우리가 다 알잖아. 네, 전환길 네. 뒤에 또 어떤 세력이 있는지 알잖아요. 아, 이게 이게 당이 아니야. 네버엔딩이야, 제가 네버엔딩. 보기에 여러 종교들이 네. 땅 따먹기 하고 있어 지금 국민에 놓고. 여러 종교가들이 협력하든지 뭐 서로 배척하든지 하면서 예. 우리 이번에는 당 대표 누구로 하지 뭐 그래가지고 그 변두리에서 한동훈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네. 당원 게시판 그 문제 때는 열심히 막 조사하고 막 그러던데 그렇죠. 이거 당원들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입을 꾹 닫고 있는 이런 국민의힘. 시기에 그 땅 따먹기 판이 된 정당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나? 없을 거고 국회의원들도 참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자기는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화요일마다 만나는 김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민주당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계속 언더찐윤. 그거 안 바뀐다. 언더찐윤. 그 아래 잠복해 있는 그 찐윤들이 다 모든 걸 다 한다. 그렇게 또 돼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또 예, 사실 또 근데 그 뒤에 예. 또 다른 종교 세력이나 이런 게 또 다 붙어 있고 기득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예. 그런 여러 가지 세력 언더찐윤 아래 또 누가 있다. 예. 이거 뭐 지하 몇 미터까지 들어가 거의 뭐 해까지 들어갈 생각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본인들이 피해자라고는 얘기하지만 진짜로 당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김상욱 의원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민주당으로 넘어가진 않는다고 해도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숨어서 눈치만 보면서 다음 선거 때 내 자리 지킬 생각 이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게요. 예, 진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치권에서도 큰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찌 됐든 국민의힘은 수권 경험이 여러 차례 있는 양대 정당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그 양대 정당 중에 하나가 극우적 색채를 띄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특정 종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당이다. 이런 우리 정치권이 전체가 이 정치 시스템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거든요. 네. 개신교가 이런 거 오히려 명백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신천지 통일이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지금 뭐 그야말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 내란 관련된 수사가 계속 특검에서 진행이 되면 또 다른 김건희 최혜병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많은 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또 체포동의안도 국회에 올라오고 뭐 이럴 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체포동의안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뭐 불체포 특검 포기각설 다 쓰신 분들이에요. 네, 맞아요. 거기에 맞게 특검 포기하니까 네, 아니 가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네. 영장 심사 체포 받고. 동의안이 오면은 네. 뭐
나가서 이제 발언하실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를 체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혹시 추경호 의원은 혹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최근에 보셨나요? 추경호 의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자기 처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닌대요. 아 그래요. 딱 정리한 문서 들고 다니고. 문서 들고. 그날 제가 어떤 이렇게 처지를? 움직였고요. 아, 그날 나는- 저는 이랬고요. 그래서 저는 명백히 깨끗해요. 이런 깨끗해, 그런 설명을 금융 활동을 하는 거군요. 하면서 사실상. 다니고 있대요. 그러면 그 12월 3일에 본인이 국회로 가지 않고 그 당사로 당원들을 와라. 당사로 모은 의원들을 당사로 의원들을. 모은 그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 정리해가지고 설명하고 다니고.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그래요. 그래 나경원 의원도 이제 당시에 내란의 밤 때 윤석열 네, 통화를 했죠. 통화를 했는데 뭐 짧게 했다고 별 얘기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봐야 되고. 그날 그 통화는 짧았겠지만 여러 경로로 사전에 정보를 들은 상태에서 뭐 짧은 통화를 통해서 그런 작전이 잘 수행되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잘 되고 있니? 그래서 잘하고 있지. 네, 지금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뭐 3번 작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아니 윤석열 씨가 3번이다 3번. 예,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통화가 그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알아봐야 되는 전후 사정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뭐 소환이든 이런 게 필요한 거고 또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고 압수수색을 하는 해야 거죠. 나경원은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뭐 했더라고요. 어쨌든 숨어 있기 위해서 좀 불출마 선언을 한 건가요? 픽을 못 눈에 받은 띄지 거죠. 않나요? 픽을 못 받다 이번에. 아, 통화까지 했는데 픽을 못 받으셨다니. 그래요. 나경원 의원 불출마 선언을 했고 뭐 전환길.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대표 출마했지만은 길게 친길게라는 뭐 그런 또 신조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오랜만에 또. 그래서 조를 통해 가지고 전환길 영향력이 또 미치면은 친길계가 등장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뭐 안철수라든지 네. 뭐 몇몇 이제 의원들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떠나서 당의 구조가 이렇게 외부로부터 잠식 당해 있고 네. 그 잠식 당하는데 통로로 한 20명에서 30명의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작용하고 있고 그럼 당이 안 바뀐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럼 당이 안 바뀌면 뭘 해도 난 이 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고민을 할 가능성이 있죠. 민주당으로 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안철수? 뭐 그렇진 않더라도 중간에 이제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서 역시 이 당은 안 돼. 난 이제 뭘 해도 이 당에서는 안 돼. 이런 그럼 생각을 또 하면서 제3의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이 이대로 뭐 해산된다거나 와해될 가능성은 뭐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특검이 수사하는 결과에 따라서 다를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위원정당 해산 그 내용을 보시면 네. 전에 있었던 사례들이나 또는 헌법 교과서들 보시면은 주요한 당직자라든지 소속원이 헌법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 중대하게 위반되는 일을 했다. 이러면 해산 요건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미 이제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이 중대하게 헌법을 침해했다고 이미 헌재 결정을 내린 네. 상태고 거기 1호 당원이 윤석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당원들 네. 국회의원들에서 수경호라든지. 어떻게 관여했는지만 드러나면은 요건은 돼요. 요건은 되고. 요건은 된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또 내부 질서도 지금 민주적으로 작동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를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든지. 그러니까 민주적인 정당이 맞는지. 네. 한덕수 옹립작전.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 종교계에서 이 관여하거나 개입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이면 네. 고민이 많이 되겠죠. 고민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아직까지 1호 당원인가요? 그러면 윤석열? 제 생각에 개신교가 먼저 나서 해산돼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신천지, 통일교 이 정도 얘기 나오면 아유. 참 희한합니다. 다른 종교도 아니고 희한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보수적인 상황이- 기독교에서 먼저 상황이 예. 얘기가 일성이 터져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기독교의 특성상 이거를 이제 종교 탄압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기독교계는 우리 안에 이 사람들을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다 용서하자. 뭐 이런 네. 마음이 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고 돌아다녀도 또 돌아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 또 받아주고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부나 뭐 특검에서는 네. 이렇게 수사가 필요해서 진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정권 탄압을 기독교 탄압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아니 가능성.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보수적인 기독교 아니면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이나 사이비로 생각하는 종교가
특정 정당을 좌지우지가 하고 있고 그 정당을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네. 그럼 정통적인 기독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계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게 그렇네요. 정상적인 판단이죠. 좀 자정작용도 좀 필요해 보인다. 그 길에 박지희 집사가 앞장서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럴 땐 또 함께 해주세요. 치사하게 본인도 집사하면서 뒤에서 계실 것 같은데요. 투 집사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은 됩니다. 이런 네. 상황이 걱정은 네. 되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특검의 칼끝이 무뎌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정치적 고려해서는 안 되고 예리하게 이제 파헤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맞닥뜨리기는 조금 좀 주저됐던 네. 민낯들이 막 드러날 수도 그럼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 과연 그럼 우리 사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음, 이게 참 고민이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고민이다. 올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